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7일 제1리그 일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시마 대 사간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마가 생각보다는 사간도스 상대로는 아주 강하지는 않았다. 최근 오전에서도 1승 3무 1패를 기록 중인데 오히려 사간도스가 이득을 본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다. 이유라면 사간도스의 강한 압박 능력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가시마도 상당히 높은 빌드업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사간도스가 난전 유도를 위해서 압박 라인을 올리는 상황에서는 자기 진영에서의 미스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어서 사간도스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강한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드필더를 중시하는 빌드업 위주의 팀을 상대로는 강점을 가지고 가기도 하는 편이다. 올 시즌에도 마리노스와 가와사키를 상대로도 승리를 기록하는 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압박 능력을 쭉 올리면서 승부를 하는 상황에서의 강점은 가지고 있다. 올 시즌 4대2로 가시마를 상대로 오히려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시마가 빌드업 역량이 꽤 꾸준한 것은 맞지만 결국 사간도스가 압박 강도를 올려버리는 상황에서는 후방에서의 사고 비중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것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오전에서도 가시마가 사간도스 상대로 오히려 고전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전력 우위로 근소하게 가시마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가시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도쿄 베르디 대 산프레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르디가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아예 웅크리면서 어느 정도 수비에서의 흐름을 좋게 가져가는 것으로 승부를 거는 케이스가 있기는 하다. 다만 히로시마 상대로는 해당 양상이 잘 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상황이다. 특히 리그와 리그컵에서 모두 만난 경기에서 모두 3골 이상을 허용하는 등 약점을 드러낸 바 있다. 히로시마가 빠르게 공격과 수비를 전환하면서 많은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에 고전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어서 산프레체는 리그에서의 경기력은 상당히 훌륭한 축에 속한다. 특히 에너지 레벨을 앞세우는 공수전환이 원정에서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다. 원정에서도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과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전력이다. 전체적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로 견고한 흐름을 가져가게 만드는 수비력도 꽤 좋은 편이다. 마리노스 상대로 3골을 내준 것을 제외하면 다실점 케이스는 원정에서도 없었다. 일단 리그에서 보여주는 상위권 상대 수비력에서 베르디가 어느 정도 좋은 역량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히로시마의 강한 슈팅 생성 능력과 공수 전환에는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히로시마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산프레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와사키 대 비셀고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가 고베 상대로는 상대의 실리에 상당히 고전하던 편이었다. 기본적인 플랜 A가 미드필더를 이용한 지공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와사키가 슈퍼컵에서는 고베를 상대로 거꾸로 실리를 챙기는 것으로 1대0 승리를 기록했던 것에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고베는 자신들과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팀을 상대로 약했던 것도 노려볼 수 있다. 이어서 전체적으로 고베의 강점은 후방과 미드필더 라인이 강하다는 것이다. 다만 간바나 마치다 같이 수비와 역습 상황에 상한 팀을 상대로는 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가와사키가 슈퍼컵에서 보여준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공격진이 애를 먹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본다. 실제로 최근 3번의 대결에서 누가 이기든 1대0 스코어가 나왔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실 가와사키가 슈퍼컵에서 보여준 실리적인 운영을 가져간다면 오히려 고베가 고생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고베가 자신들처럼 수비와 역습에 능한 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는 것이 포인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쇼난 벨마레 대 후쿠오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쇼난이 지난 경기에서 간발을 잡아낸 것은 꽤나 고무적인 흐름이다. 이유는 전방 압박을 중시하면서 상당히 역습 성향의 팀에게 약한데 이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후쿠오카 상대로도 비슷하게 좋지 못한 전적과 상성을 가지고 있지만 쇼난이 지난 2주간의 휴식기에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을 채웠고 특히 간바전에서는 90분 내내 압박의 강도가 유지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여지가 크다. 이어서 후쿠오카는 최근 페이스가 영 좋지 않은데 여전히 타실점과 친하지 않은 낮은 라인의 견고함이 나쁘지는 않다. 다만 공격력이 3경기째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지난 베르디전에서도 상대의 강한 수비에 공격적인 기회를 어느 정도 잡았음에도 슈팅을 8개를 만들어내는데 그쳤다. 결국 쇼난이 어느 정도 에너지 레벨이 넘치는 흐름을 가져가면 공격력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셈이다. 쇼난은 역습에 강한 후쿠오카에게 그동안 약했지만 비슷한 흐름의 간발을 격파한 점과 에너지 레벨의 우세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것을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쿠오카의 최근 공격력은 꾸준히 상대가 강도를 잃지 않으면 무력한 흐름을 타기도 하는 편이다. 이번 경기 쇼난 벨말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니가타 대 주빌로 이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니가타의 흐름 자체는 지공 성향으로 높은 점유를 기반으로 하는 편이다. 다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뒷공간이 공략당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수비력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와타를 상대로도 전체적으로 상성에서 열세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이와타가 높은 신체 능력을 가진 선수들의 기동성이 뚜렷한 편이라서 역습의 틈을 찔리는 케이스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어서 이와타가 교토전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면치 못했지만 저메인이 골을 기록했다는 것은 꽤 긍정적인 흐름이다. 폭발력이 뛰어난 저메인에게 득점을 꽤 의존하는 편이라서 이와타의 주포가 부상 이후에 오랜만에 제 몫을 했던 것이 꽤 고무적이다. 특히 무승 행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도 가와사키를 상대로 2대2 스코어를 만드는 등 점유 기반의 팀을 상대로는 아주 약한 모습까지는 아니기도 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니가타의 수비적인 실점 통제 능력이 많이 하락한 것도 사실이고 특히 폭발력이 좋은 저메인 같은 선수들이 니가타를 잘 공략하는 등 상성에서도 역습 상황에서의 이와타가 강점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이와타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번 경기 주빌로 이와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